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설 잘 세고 계십니까? 고현신 박사님의 고원직설 코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고 박사님도 지금 요즘 저 유튜브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시죠? 예, 뭐 설 연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또 좀 연휴 때는 아무래도 미리 준비를 해놔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좀 바쁘네요. 어쩔 수 없죠. 다 비슷할 거예요. 다 그렇죠, 뭐. 예. 저희들은 뭐 지금 오늘 목요일 날 녹화를 하는데 내일 금요일 날도 나와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또 뭐 오전 오후 다 있고. 예, 하기로 했습니다. 자, 유튜브 하는 사람들도 참 고생이 많습니다. 자, 오늘 녹화하는 날 보면 이제 목요일 날 검찰 인사를 해서 검사를 뭐 한 700 뭐 한 29명인가 뭐 30명 29명이죠. 예, 바깥에 대폭 인사를 했어요. 3분의 1쯤 날린 거예요, 그죠? 예, 한 300명 정도 중폭으로 온다더니 아주 예. 하는 김에 그냥 싸그리 자리를 바꿔본 모양입니다. 그래가 어제 이제 저희들이 그 앞에서 집회하고 있었거든요. 예, 예. 양쪽에 불이 훤하게 켜져 있더라고요. 오늘 인사가 있으니까 떠나는 뭐 부장, 차장, 뭐 또 검사들 다 자기가 좀 눈치를 채했을 거고. 아, 그러면 대충은 감 잡죠. 예, 그러니까 또 경찰을 통해 갖고 세평을 했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그 안에 보면 검사 순위를 매긴 뭐 80명을 등수를 매겼는데 윤하고 가까운 사람들은 끝에 있고 등수가. 그러겠죠. 뭐 좀잘 보인 사람은 위에 있고 아예 잘 보인 사람은 아예 그 안에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게 고발됐잖아요, 한국당에. 그렇죠. 경찰의 세평 조사가 경찰법 위반이다, 조직법. 그래서 이제 한국당이 고발해서 사건 배당이 되니까 이제 경찰에서 그 서류를 다 파기를 했다. 청와대도 다 파기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우선 검찰 내에도 법무부라든가 검찰 내에 그 인사부서에서 자기들의 그런 전환 자료랄까 인사 자료를 다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과거 같으면은 이제 국정원 같은 데서 뭐 이런 세평 자료들도 수집을 하고 또 인사에 참고를 했는데 이제는 그 정보 기능 자체를 지금 현재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국가정보원, 국정원에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정보 기능 자체가 지금 경찰로 다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가지고도 경찰이 저렇게 모든 권력을 쥐어볼 정도로 공룡경찰이 된 게 결국 경찰국가, 공안국가로 가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이런 비판도 받고 있는데 특히 그래서 적어도 어느 정도 말하자면 경찰의 현재와 같은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거 싹 빼버렸잖아요. 어쨌든 그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만은 경찰이 정보를 수집하더라도 그 자기들의 어떤 그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지 다른 공직자라든가 어떤 민간인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를 수집한다든가 세평을 수집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경찰법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일종의 사찰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정부 조직법상으로도 보면은 지금 뭐 검경수사권이 조정이 돼서 경찰에 대해서도 수사의 종결까지를 주었지만 지금까지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경찰이 수사하는 어떻게 보면은 상하 관계에 있는 그런 관계고 또 하나는 그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두고 경찰과 검찰 간에 아주 많은 갈등을 빚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경찰 입장에서는 좀 까다로운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평가를 박하게 줄 수도 또한 있으려니와 특히 경찰의 경우는 어떤 그나마 국정원이라든가 또 뭐 검찰이라든가 어떤 판사들과는 달리 천하가 다 아는 것은 경찰은 권력 앞에서 거의 뭐 하수인 충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천하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최근에 뭐 드루킹 사건을 비롯해서 울산 하명 수사 사건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부 경찰이 권력 비호하는데 앞장을 섰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검찰과 권력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권력에 대한 비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비리를 열심히 하는 그 수사 검사들에 대해서는 박하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걸
청와대가 사실상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감을 딱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편 그런데다가 세평을 맡긴다는 거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이번에도 청와대에서 일일이 검사들한테 주요 검사들 부장급들한테는 전화를 걸었다는데 그거 청와대 누가 그렇겠어요? 그뭐 비서관이 그렇겠습니까? 수석이 그렇겠습니까? 거기 나와 있는 행정관들이 대부분 경찰들입니다. 예. 그 사람들이 검사들한테 전화 걸어갖고 아주 비아냥거리는 투로 당신 뭡니까? 이석기 그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뭐 그런 질문들을 해서 사상 검증 아니냐 이런 비난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이 정부가 뭐 검찰 인사를 하려면은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막무가내로 지금 인사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뭔 그런 양두구육식의 예. 그런 짓을 하는지 정말 아이고 참 너무 한심해서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 정도의 사실. 옛날에 보면 저 좌파들이 독재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뭐 이승만 또 유신 시대 전두환 시대에 저 정보 경찰들이 그때 상당히 설쳤지 않습니까? 이승만 정권이 망한 게 이런 경찰들 때문에 망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좌파들이 집권을 한 세상에서 다시 또 경찰을 한마디로 저 권력의 일축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전국에서 정부 경찰이 뭐 3천 명인가 있다네요. 그래서 그걸 깔아 가지고 지금 선거에 동원하냐 또 검사 사찰 평가까지 하냐. 자, 청와대가 검사들 좀 세평이었다냐 말이 세평이지. 검사들이 누구 스폰서 있냐 여자 있냐 그죠. 그런 거 조사해가지고 뭐 검사들이 또 뭐 돈 받아 먹은 거 있냐 뒷조사하는 거예요. 뒷조사하는 거죠. 예, 어디 외상값 떼먹고 안 준 거 있냐 찾아봐라 뭐 이런 거 시키는 건데요. 수사를 뭐 제대로 하고 그 사람이 정말 수사에 능력이 있느냐 도덕성이 어떠냐 이런 것보다는 뒷조사해가지고 뭐 이렇게 건수 잡아가지고 겁주고 뭐 말 안 들으면은 너 어디로 좌천할 거야 뭐 이런 식의 하는 게 바로 이 세평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 어떻게 얼마나 이 지저분한 짓입니까? 유치한 게 경찰을 풀어서 검사 등수를 매기고 하고 있냐 정말 한심한 정권인데 또 한심한 사람이 어젯밤에 그 이승윤입니까? 네, 그 이승윤 중앙지검장이 네. 저 최강욱이 네. 청와대 참 어떻게 보면 지금 비자가 범죄 혐의자가 검사들 세평을 매기라고 지시하고 또 그걸 인사를 그렇죠. 검증한 좀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성윤이가 그 담당 부장 차장이 송재호 뭐 그 고영군입니까? 두 사람이 이제 영장 청구해야 된다. 이 사람 지금 불러도 안 온다. 그리고 등기까지 보냈다. 미란다 원칙 고지에서 피의자라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려 했는데 안 온다. 그 뭐 도리가 있냐? 그냥 다 범죄를 인정하는 거라 보고 우리가 기소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중앙지검장으로서 사인을 안 해주고 해줄 듯이 밤에 10시까지 시간 끌더만 도망가붙다는 거예요. 10시 반에 뭐 어디로 사라져버렸다면서 말도 없이.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고 내일 아침에 되면 너 둘이 다 모가지야. 예? 뭐 뭡니까 3차장 저 송재호나 뭐 또 송경호 3차장. 네, 송경호나 그 밑에 있는 고영곤이나 다 이제 집에 가. 그러니까 오늘만 내가 제끼면 너네들이 어쩔 거야. 그래서 아침에 이제 발령 나기 직전에 총장이 사인을 했대요. 그렇다고 그러네. 사상 유례 없는 일 아닙니까? 유례 정도가 아니라 이 정권 들어와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역사에 없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그렇게 장담을 했는데 지금 벌어지는 거 보면 정말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누굽니까 저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장 심재철 그다음에 방금 말하는 이성윤 중앙지검장 이분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사랑하는 경희대 법대 후배 아닙니까? 또 고기영 서울 동부지검장 이 세 분이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권 친문 세력의 검찰 내 지금 핵심으로 부상했는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수사를 하는 그러한 지검장 또는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서 수사주의를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권력 비리, 정권 비리를 어떻게든 덮자
들어보게 하고 은폐하자 이런 역할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최강욱 예.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은 지금 검찰 수사 결과로 볼 때는 이미 조국한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줬다는 것이 다 드러난 것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무슨 수사 전문가가 아니고 무슨 법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사람이 주장하는 근거 중에 제일 큰 게 논점이 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지. 분명히 조국의 아들이 1년간에 걸쳐서 와서 인턴을 했는데 그거를 지금 검찰은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주장은 최강욱의 주장은 했는데 거기에 있었던 지금 그만둔 그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갑자기 검찰에서 전화 와가지고 그 인턴 있었느냐.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 못 봤다. 그랬다는 건데 그걸 가지고 검찰이 지금 엮고 있다. 조작하고 있다. 그 주장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최강욱이가 있었던 로펌이라는 게 예를 들면 큰 무슨 김현장이라든가 그런 것처럼 뭐 수백 명 있으면 모를 수가 있어요. 몇 개 청을 쓰고 뭐 인턴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같은 변호사끼리도 모르는 경우가 흔한데 많죠. 여기는 무슨 3명인가 5명이 3명인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가. 그러니까 조그만 사무실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황 소장이 쓰는 이 정도의 사무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건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그 직원 한 사람한테 전화해 갖고 그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턴 안 했다 못 봤다 그러니까 그걸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하다못해 우리 기자들이 취재를 하더라도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에 관련된 사람을 전부 다 취재를 해갖고 뭐 반대쪽에 있는 사람까지 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크로스 체크해가지고 기사를 쓰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이 검사의 그런 수사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인신을 얽맬 수도 있고 강제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인권 침해들을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인데 적당하니 이렇게 더군다나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과 관련된 문제고 세간에 나라를 온통 떠들썩게 한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문제인데 최강욱 이 얘기대로 누구 그 직원한테 한마디 물어보고 그랬다고 얘기하면은 이게 삼척 동자도 웃을 일이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나중에 있어요. 최강욱이 청와대를 잘못 건드렸다가 나중에 검찰이 아니 그리고 자기가 끝발이 있는 건 알아요.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는 게 제일 끝발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지금 피의자이고 그러면은 어쨌든 자기는 뭐 무죄라고 주장하지만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공직기강을 세운다는 게 뭡니까? 공무원들의 비리 혐의라든가 무슨 범죄 혐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찰도 하고 수사도 하고 뭐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사 의뢰도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피의자 신분이 아닙니까? 또 하나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성윤 요 지검장이에요. 이 사람은 분명히 밑에서 말하자면 그것 수사를 담당했던 담당 고영건 부장이죠. 그분 이번에 이제 어디 저기 다른 데로 발령이 났던데 이 사람이라든가 그 밑에 있는 부부장 검사 또 실질적으로 또 수사를 했던 검사들까지도 다 증거 자료를 가지고 가서 결재를 수차례 요청했는데도 묵묵부답이라는 거 아닙니까? 딱 입 다물고 있고 가타부타 말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동안 윤석열한테 계속 추미애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항명 아닙니까? 내 명을 거역했다. 그건 항명도 아니에요. 사실은 자신의 정당한 말하자면 이의 제기를 하고 업무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밝힌 것뿐이에요. 말하자면 또 그렇게 인사라든가 중요한 인사를 하는데 검찰총장 의견을 듣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말하자면 형식적으로 하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니까 그건 항명이 아니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며칠 전에 업무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 업무 보고라는 것은 말하자면 주요 사건에 대해서 매주 한 번씩 서울중앙지검장은 총장과 독대로해서 보고를 하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계속 논란이 벌어지고 있으면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성윤이가 사인을 안 하니까 결재를 안 하니까 지금 윤 총장이 말하자면 결재를 했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불구속 기소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성윤이는 그 두 사람 간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분명히 윤석열의 지시를 못 받겠다고. 못 받겠다고 한 게 이 사람이야말로 항명으로 쫓아내야 할 사람이에요. 이건 공식적인 문서로서 이루어지는 일들 아닙니까? 그리고 중앙지검장쯤 되면 자기 부하들이 기다리고 있고 내일 전출되는데 이걸 하겠다고 하고 있으면 못 해주면 왜 못 해주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당연한 그 말씀이죠. 논리로서 이 부분은 이 기소장의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인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면 오늘쯤은 자기 입장을 언론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지. 설거머니 그냥 시간 끌다가 집에 도망가 버리고 너가 지금 내일이면 모가지 돼 갔다 집 시골로 갈 건데 내일 뭐 오늘 밤만 넘기면 끝난 거 아니냐.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죠. 이게 법조인으로서 서울중앙지검장 차기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의 행태입니까 이게? 이게 이 검찰에서 빅3 자리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아닙니까? 이 세 자리를 다 한 사람은 이 사람뿐이 없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 들어와 가지고 지금 벼락 출세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최소한도의 그 격에 맞는 행위를 해야죠. 말씀하신 대로. 결재를 못 오면은 못 하는 이유 그걸 분명히 밝히고 그래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성윤이가 봐도 이건 틀림없는데 자기 임무가 뭡니까? 이렇게 벼락 출세를 다 시켜준 이유가 뻔한 거 아닙니까? 너 말 잘 들어. 너 권력비리 네가 가서 그걸 무슨 수를 쓰든 막아라. 막아라. 방해하고. 그러니까 버티기로 들어간 거예요. 뻗치기라고 하죠. 기자들은 가서 뻗치기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사로 해서 다 담당 부장도 날라가 버리고 검사들도 싹 바뀌고 그러면은 새 검사 부장이라든가 담당 부장이나 검사가 와서 그 사안을 다시 보려면은 그 조사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로 보려면은 그러면은 몇 개월 그냥 위야무야 넘어가면서 그러다 보면은 이게 흐지부지 그냥 깔아뭉개겠다 그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그러니까 임종석이도 그동안 내빼 다니다가 얼마 전에 민주당 무슨 방송 연설회까지 나와서 정치를 복귀를 했잖아요. 보니까 검찰들 다 수사팀들 해체돼 버리고 다 끝나버렸으니까 내가 안심이다. 자, 그래서 사상 초유의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권이 지금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참 의문인데 인사를 해도 그래요. 그러면 뭐 21일 날 인사를 하기로 했으면 그냥 하지. 그걸 또 목요일 날 이제 연휴 낀 날 점심 때쯤 해서 이제 너들이 연휴 끼어서 나흘 지나면 저항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휴 끝나고 뭐 자리 옮겨 보면 너희들이 뭐 시골에 처박히고 뭐 안 그러면 더러워서 사표 내고 이제 4일 지나면 다 끝난 거다. 지금 이런 장난을 치고 있다.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연휴가 4일이나 있으니까 그 기간에 뭔 행동을 하려도 못하고 4일 지나고 나면은 또 분위기도 가라앉아 버리고 그걸 노리고 지금 이번에 연휴 바로 앞에 한 것이고 또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언론도 사실은 이렇게 설 전날 같은 경우는 오전에 대부분 마감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후에 이제들 시골도 가야 하고 그러니까 되게 오후 되면 사실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오늘 말하자면 연휴 전날 뭐 낮에 발표를 하니까 언론도 이걸 뭐 제대로 다룰 그러니까 그렇게가 넘어가 그런 상황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뻔히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청와대에서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데 지금같이로 뭐 3권은 위에 있는 총통이라고 할 정도 힘이 있는데 이런 잔꾀까지 이런 꼼수까지를 꼭 부려야 하느냐. 누가 보더라도 너무 역겨워요. 조선시대 때 이제 사헌부가 검찰 역할을 수행했고 이제 대사원이 검찰총장격인데 그렇죠. 조선시대 때 대사원한테도 임금이 이렇게 막 그냥 내 명령이니 입다더하고 하면 대사원들이 그건 아니다 하면서 싸우기도 했는데 목을 걸고 나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부상소도 올리고 도끼 들고 가서 상소 올리고 그랬잖아. 내 목을 쳐라. 그래서 대사원에도 그 직제에 따라서 직위에 따라 이 기강이 매우 엄격해가지고
그래서 그 모두가 모여가 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서 정하고 이랬다는데요. 지금 문이 이 나라를 끌고 가는 방식을 보면 조선시대 때 대사관보다도 더 못하게 지금 검찰 조직을 저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 근데 이런 생각을 안 해봤을까요? 국민들이 한꺼번에 이런 사안들을 뭐 거리로 나와서 이러지 마라, 이게 상권 분립이나 민주주의의 파괴다, 이런 말을 안 하지만은 정치 혐오가 높아서요. 그렇지만은 속마음 안에 진짜 우리가 봐주려고 해도 진짜 너무하네. 그래서 너네들 이제는 진짜 안 되겠다 하는 임계점이 어딘가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근데 지금 현재 이 문이 딱 보니까 새 들어가지고 이제 자기 통과시킬 거 다 통과시켜서 이제 독재가 완성됐다고 참 이렇게 막 기고만장할 때 보니까 지금 지지율이 확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의 어떤 문정권에 대한 실망이라든가 또 분노 그런 것들은 저는 거의 임계점을 넘어서는 상황에 와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과거처럼 어떤 군사정권 시절이라든가 이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언론이든 또 국민들이든 어떤 불의라든가 그런 부정이라든가 부패라든가 비리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신독재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 나라들 전부를 보면은 권력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하나의 정치적 도구로 수단화 만들었어요. 그렇고 대중동원 정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중이 권력자를 위해서 지금 헌신하는, 권력자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게 신독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반문, 친문, 대깨문으로 한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잘못을 하든 그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누가 친문이냐 반문이냐 이런 상황으로 완전히 분리가 돼버렸고, 허다못해서 이 경찰, 검찰, 뭐 언론, 뭐 사법부까지도 완전히 이렇게 양분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모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다 넥타이 부대도 그렇게 거리로 뛰쳐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쫙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뜻이 하나로 모여지지가 않아요.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죠. 그래서 대통령은 자기 뭐 늘 얘기한 대로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의 자기를 찍지 않은 국민들까지도 이렇게 통합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을 했고, 지난번 정세균 총리 임명할 때도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경제. 정세균 총리가 협치라든가 통합에 아주 능한 그런 정치인이다. 그래서 국회의장까지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셨다 이 얘기했는데 지금 국민 통합이라든가 협치 이런 것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하자면 검찰이라든가 또 이 사법부를 장악하느냐 또 언론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이런 쪽에만 관심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4월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지는 경우 완전히 정권은 끝난다. 내임덕 정도가 아니라 임기를 제대로 마치느냐 못 마치느냐의 그런 사활적인 문제로 보고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그 총선에 이길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다 하고,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대중을 끌어모을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포퓰리즘 정책을 다 펴서 당근을 마주 뿌리고 있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철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은 말로 양두구육이죠. 통합이라든가 무슨 이런 걸 내세우는 얼굴은 양이지만 사실은 뒤에는 완전히 개죠, 개. 사냥개. 지금 보면 오늘 이제 조국 수사팀 다 물갈이하고 검찰 인사를 다 날려버리고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룩됐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박근혜 정권 때 제일 들었기 싫은 이야기가 비정상의 정상화였어요. 그때 나왔는 이야기인데. 근데 지금 보면 이 정권이 또 그 이야기를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대중을 속이기 위한 양두구육이라니까 그 겉에는 비정상화된 것을 정상화시켰다. 국민 통합이다. 또 검찰 내에 그런 인사 불균형 또 특정 부서가 독식했던 것을 공평하게 균형 있게 능력에 맞춰서 적재적소 인사를 했다. 이렇게 내세우지만 속은
검은 속이 다 드러나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왜 수사팀들을 그렇게 해체를 하고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지금 외압을 가하고 압박을 가합니까? 자기들의 권력 수사, 비리 수사, 특히 울산 수사 같은 경우는 드루킹 사건도 그렇습니다만 이 정권의 정통성하고도 관련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금 파괴하는 것 지나 다름없는 국기 문란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만약에 제대로 수사가 돼가지고 청와대까지 칼날이 들어올 경우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국민들이 다 몸통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싹을 수사고 뭐고 할 수 없도록 싹을 잘라버리겠다. 그러니까 지금 뭐 검사장 1차 학살, 그때는 대학살이라고 하지만 이번에 이제 부차장 일선 검사까지 제가 볼 때는 소학살 정도가 벌어진 거예요. 소학살, 그렇죠. 대학살, 소학살을 지금 함께 해치운 것이죠.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제 더 이상 권력 수사에 대해서 손을 못 댈 거다. 손도 못 댈 뿐만 아니라 예. 너희들 봤지. 그런데 까불고 담보에 들었다가는 신상이 골로 가는 거 보여준 거예요. 지난번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했다가 그 담당 검사들 다 좌천되고 옷 벗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도 지금 서울의 1, 2, 3, 4 차장, 서울중앙지검의 4개 차장들이 다 지방으로 나갔고, 지난번 뭐 상갓집 항명 사건이라고 했던 조국 무혐의라고 주장을 하는 그 심재철 부장한테 대든 것도 아니죠. 이의적이라고 정당한 주장을 한 양석조 책임연구원 차장검사입니다. 바로 부장 밑에 있는 그 사람 저 대전 고검으로 할 일 없는 한직으로 보내가고 자처시켜버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복인사를 보여주면서 권력한테 까불지 말고 말 잘 들어. 뭔 얘기하면 알았어 하고 이렇게 하지 뭔 수사다 어찌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 좀 마지막으로 그 의문이 있는 게 역대 저도 처음 보거든요. 과거에 보면 뭐 검찰총장을 좀 부딪혀서 바꾸는 정도는 있었지만은 이런 식으로 내놓고 장악을 역대 처음으로 하는데요. 지금 대한민국 정도의 수준에서 이렇게 해서 그냥 이걸 검찰 개혁이라고 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해서 밀어붙였을 때 국민들이 이걸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밀어붙여서 정리하는 부분이 끝까지 수긍이 되고 그리고 또 거대한 국민적 저항, 민주주의 파괴 행위로 이렇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을까요? 뭐 자기들로서는 어떤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겠죠. 그 사람들은 운동권들은 자기들이 선이고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정이고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조직화를 잘해하고 일반 대중을 완전 대깨물으로 만들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서는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권력비리 수사 이거 안 해도 될 거 하찮은 거 과거 같으면 그냥 묻었을 일을 탈탈 털어갖고 수사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문재인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맞는 것은 있는 것 같아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지금 그걸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과거 검찰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 이렇게 권력 수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칼날을 휘두르지. 전에 검찰총장들은 한마디 뻑 하면은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싹 꼬리를 내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아주 궁작이 착착착착 맞아가지고 뭐 이렇게 검찰과 권력이 잘 이렇게 맞아 돌아갔는데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분이 기계가 있는 분이고 강단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버티는 겁니다. 과거 같으면 이런 압박이 오면은 검찰총장이 벌써 아이고 더럽다. 나 해먹기 싫어. 나 나가도 편한데 뭔데 당신들한테 하냐고 사표를 냈을 텐데 지금 버티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정말 권력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하고 수사를 하고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 재판하는 것도 마찬가지. 성창호 부장판사 봤잖아요. 김경수 1심에 때렸다가 했다가 지금 완전히 뭐 본인의 신상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재판을 받아가지고 구형 2년을 지금 받았습니다. 구속대로 멀쩡한 사람인데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을 자기 윗분한테 그
중요한 재판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고. 아, 그러면 보고 안 합니까? 그거 가지고 사법농단이라 해갖고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버텨주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한테는 큰 위안이고 사실은 지금 야당 같은 경우는 윤석열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알아야 되는데 2부에서 그 이야기 좀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